자, 학생운동에 의해서 미국이 지원하던 이승만 정권이 타도되는 것을 보고 그것을 용인하는 미국의 자세를 보고 자, 쿠데타를 일으켜도 되겠다고 생각하겠어 안 하겠어? 거기서 결정적인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이제는 타이밍이 왔다. 민심이 이미 배반되었고 그리고 이승만 정권이 타도된 이후에 장면 정권은 나약한 듯이 보였고 무질서한 듯이 보였습니다. 그 시기를 타서 군대 내에 그 당시 정군이라고 해서 군대도 이승만이 그렇게 썩었기 때문에 군대도 썩어갔거든요. 그 썩어가는 군대의 현실을 구하고자 하는 젊은 장교들이 있었는데 그 장교들 입장에서 볼 적에는 자, 박정희 장군은 뭐야? 그래도 일제시대부터 이런 빨갱이 전력까지 있고 이러면서 모든 이 역사의 영역을 거친 사람으로서 저 사람은 무언가 범인과는 다르다. 박정희는 과묵했고 결단력이 있었고 군대 내에서 존경을 받을 만한 인물이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켰고 그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그래가지고 하여튼 5.16이 성공했죠. 자, 5.16이 성공했을 때 미국에서는 박정희의 쿠데타를 좌파 쿠데타로 바뀌었어요? 우파 쿠데타로 바뀌었어요? 바로 좌파 쿠데타로 봤습니다. 그 당시 내가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동안 보스턴에 그 당시 우리나라의 가장 정통한 문정관으로 있었던 그레고리 핸더슨이 쓴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보고서에 보면 박정희에 대한 전력이 자세히 나와 있고 그레고리 핸더슨이 쓴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은 이 본혁명을 좌파에 의한 획책으로 관주해야 되고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한다 하고 보고서를 쓰고 있습니다. 자, 당시 박정희가 혁명을 일으켰을 때 5.16 혁명을 일으켰을 때 김일성이는 어떻게 환영했겠어? 환영하지 않았겠어? 당연히 환영했지. 야, 우리 동지의 옛 동지의 동생이 남한에서 혁명을 일으켰다. 이거 뭔가 이거 정말 우리가 6.25에서 이렇게 낭패를 봤는데 이거 뭔가 또 일이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때를 놓칠 수 있냐? 자, 빨리빨리 조사해봐라. 그러니까는 바로 박정희가 존경하던 형 박상희의 그 친구였던 황태성이라는 인물이 이북에 건전하고 있었습니다. 이 건전하고 있었는데 황태성이를 바로 남파, 간첩으로 남파를 시킵니다. 그런데 좌우지간 황태성이가 남파되어 와서 공작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 미국 정보기관에 입수가 되었고 그래서 황태성이의 신변을 우리한테 넘겨라. 그래서 CIA에서 황태성을 2주간 취재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걸 알아냈고 할 수 없이 박정희는 뭐죠? 또다시 황태성이를 죽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5.16 혁명이라고 하는 이 사건에서 미국과 타협해서 어떠한 우파적인 그러한 길로 우리 역사를 휘몰아가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지혜를 터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역사는 또다시 이제 경제 부흥이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반공을 국시로 하면서 미국과 협조체제에서 급격하게 우리나라를 경제 부흥시키는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나라의 대세를 풀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그 박정희의 경제 정책은 일단 세계사적 흐름으로 볼 적에 성공했다고 봐야겠죠. 박정희가 항상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박정희가 청와대 출입하는 기자들에게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그런 말을 하곤 했대요. 근데 여러분 박정희 무덤에 침을 뱉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침을 아끼세요. 내 무덤에 침을 뱉으라고 할 때 내 무덤에 침을 뱉으라는 게 아니라 박정희 자신도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은 제발
여러분들은 나와 같은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최소한 그만한 양심은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해야겠죠. 네? 문제는 이상이라고 하는 위대한 문학가가 날개라는 작품을 쓰면서 그 앞에 뭐라고 썼냐면 19세기를 봉쇄하여 버리시오 그랬습니다. 19세기가 우리에게 민족에게 남겨준 게 뭐냐? 그 당시 일제시대를 그렇게 비참하게 살았던 이상과 같은 천재적인 지식인 노블 쪽에 그 날개라는 그 창녀의 빌부터 살고 있는 한 지식인의 모습을 그린 그 작품 속에서 첫머리에 19세기를 봉쇄해 버리십시오. 19세기의 그 역사, 그 비참한 역사는 우리에게 이제 전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마도 심수봉이 그린 박정희의 모습은 내가 보기에는 편안한 자살이라고 봐야 돼요. 김재규가 쏜 것이 아니라 옆에서 차지철이 죽고 막 지랄하는데도 자식들 하고 가만히 있고 총을 쏘는데 가만히 맞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피를 흘려가면서도 난 괜찮아 하는 말을 할 정도면 박정희는 너무도 비참한 자기 인생의 한 세기의 영역이 이제는 끝내고 싶은 거죠. 이제는 끝내고 싶었고 여기에 내 무덤에 침을 뱉으라고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 보고 침을 뱉으라는 게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이러한 비극은 내 인생의 이러한 비극은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이런 박정희의 인생에 남겨주는 교훈을 아직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똑같은 박정희의 인생을 그러한 영역을 되풀이하려고 하는 아직도 긴 칼을 차고 싶어하고 아직도 독재자가 되고 싶어하고 아직도 권력과 반공과 부를 지향하는 그러한 냉전적 멘탈리티에 여러분들이 도전하고 있고 또다시 신림동에서 고생해가면서 전관 예우를 받으려고 하는 법관이 되려고 바둥거리고 있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논술의 이유라고 한다면 나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가르쳐야 할 하등의 이유를 느끼지 않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박정희를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박정희를 이해한다고 해서 박정희 인생에서 정확하게 계승되어야 할 부분과 되어서는 아니 될 부분을 우리가 혼동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여러분들의 비극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돼요. 그것이 내가 종교 문제를 얘기했든 철학 문제를 얘기했든 여러분들의 사랑 문제를 얘기했든 여러분들의 신념에 관한 모든 얘기에 있어서 제발 이념적 독선에 사로잡히지 마라. 종교도 이념이 돼서는 안 되고 학문도 이념이 돼서는 안 되고 이제 이념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사이에 이데올로기적인 좌판이 우판이 나가 이런 말을 할 수 없이 방편적으로 썼는데 이런 말을 썼던 이유는 하도 여러분들이 그러한 이데올로기 속에서 우리 살 수밖에 없었던 한 세기 그것이 6.25라고 하는 이 비참한 동족 상잔의 비극으로 인하여 김일성, 이승만, 박정희와 같은 인물이 우리 역사를 리드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비극의 역사가 이러한 이데올로기의 대결이 여러분들의 논술에 이제는 비춰져서는 아니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논술을 할 적에는 참으로 냉혹한 기하학적인 이성을 가지고 그리고 퇴계나 율곡이 말하는 도덕적인 미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21세기를 재건해야 될 그러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데올로기로부터는 해방되어야 한다. 모든 여러분들을 압박하고 있는
정신적인 쇠사슬을 끊고 여러분들은 이제 위대한 여러분들 자신의 상상력을 가지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모든 의사소통이 되는 그러한 논술을 해달라는 게 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강의를 끝내고 내주에 최후의 두 강의를 내주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